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늘 느끼지만 잘 모르는 신비로운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왜 중력이 가장 약한 힘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땅에 붙어 있고 태양 주위를 도는 이유인 중력에 사실 우주의 4가지 힘 중에서 가장 약하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물건을 떨어뜨리면 쿵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해 보이는데 왜 약하다고 하는 걸까요? 저와 함께 물리학의 세계로 들어가 이 흥미로운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력이 가장 약한 힘이라는 이야기는 물리학에서 자주 나오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4가지 기본 상호작용은 중력, 전자기력,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인데 이 중에서 중력이 왜 약골로 꼽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질문은 단순히 숫자 비교를 넘어 우주의 구조와 물리법칙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중력의 약함을 알아보려면 먼저 4가지 힘의 특징을 비교하고 중력이 약한 이유와 그 의미를 과학적으로 탐구해야 합니다. 우선 4가지 기본 상호작용을 간단히 소개해봅시다. 첫째, 중력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힘입니다.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태양의 행성들을 궤도에 묶어놓죠. 둘째, 전자기력은 전기와 자기 현상을 일으키는 힘으로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거나 번개가 치는 이유입니다. 셋째, 강한 상호작용은 원자핵 안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결합시키는 힘으로 핵폭발의 엄청난 에너지를 만듭니다. 넷째, 약한 상호작용은 방사성 붕괴와 같은 입자 변화를 일으키는 힘으로 태양이 빛을 내는 핵융합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이 4가지 힘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 강도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중력이 얼마나 약한지 실감하려면 구체적인 비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문에 붙은 작은 자석을 생각해봅시다. 이 자석은 전자기력으로 냉장고를 끌어당겨 중력에 맞서 붙어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중력으로 자석을 아래로 끌어내리려 하지만 손톱만 한 자석이죠. 이 간단한 예에서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계산하면 전자기력은 중력보다 약 10의 36제곱배 강합니다. 강한 상호작용은 그보다 더 강해서 중력보다 10의 36제곱배 강하고 약한 상호작용도 중력보다 10의 25제곱배 강합니다. 숫자만 봐도 중력이 얼마나 약한지 놀랍죠? 그렇다면 중력이 이렇게 약한 이유는 뭘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힘의 본질을 살펴봐야 합니다. 중력은 일반상 대성이론에서 시공간의 곡률로 설명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이 휘어짐이 다른 물체를 끌어당긴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은 시공간을 깔때기처럼 왜곡하며 지구를 궤도에 묶죠. 반면 다른 세 힘은 양자역학의 입자 교환으로 설명됩니다. 전자기력은 광자, 강한 상호작용은 글루온, 약한 상호작용은 W와 G 보손이라는 입자가 전달합니다. 중력도 중력자라는 입자가 전달한다고 가정하지만 아직 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력의 약함을 설명하는 첫 번째 이유는 거리와의 관계입니다.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즉, 두 물체가 입에 멀어지면 중력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서 나온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전자기력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만 그 강도가 훨씬 크고 입자 수준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강한 상호작용은 원자핵 안에서만 작용해 거리 의존성이 작고 약한 상호작용도 짧은 범위에서 강력합니다. 중력은 이런 힘들과 달리 먼 거리에서도 작용하지만 그 세기가 너무 미약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력의 보편성입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것에 작용합니다. 전자기력은 전하가 있는 입자에만, 강한 상호작용은 쿼크와 글루온에만 영향을 주지만 중력은 예외 없이 모든 물질과 에너지에 적용됩니다. 이 보편성 때문에 중력은 큰 규모에서 두드러지지만 작은 입자 수준에서는 다른 힘에 비해 묻힙니다. 예를 들어 원자 안에서 전자와 원자핵은 전자기력으로 강하게 결합하지만 중력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약합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중력이 약한 이유를 끈 이론에서 찾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끈 이론은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가 입자가 아니라 1차원 끈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중력자는 열린 끈이 아니라 타친고리 형태로 다른 차원으로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4차원 시공간 외에 추가 차원이 존재한다면 중력이 2차원으로 분산되며 약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힘은 4차원에 갇혀 강하게 작용하지만 중력은 더 넓은 차원으로 퍼져 세기가 줄어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는 중력의 약함을 설명하는 여분 차원 가설로 아직 실험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흥미로운 가능성입니다. 중력의 약함을 실감할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을 생각해보세요. 원자핵과 전자는 전자기력으로 단단히 묶여있지만 중력은 이 결합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중력이 전자기력만큼 강했다면 원자 구조가 붕괴되고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태양계에서 행성들이 궤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강한 상호작용 수준이었다면 지구는 태양에 즉시 빨려 들어갔을 테죠. 중력의 약함은 우주와 생명이 유지되는데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중력의 약함을 다른 관점에서 탐구해봅시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중력의 약함이 우주의 초기 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았는데 이때 네 가지 힘이 통일된 상태였다고 가정합니다. 이 통일 이론에서 시간이 지나며 힘이 분리되면서 중력이 다른 힘보다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통일 이론에서는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전자기력이 하나의 힘에서 갈라졌고 중력은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특성을 갖게 됐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이론 단계지만 중력의 약함이 우주의 진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가설은 중력의 약함이 블랙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극도로 강해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인데 이런 강한 중력은 왜 일상에서는 약하게 느껴질까요? 이는 중력의 거리와 질량에 따라 극단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공간이 극단적으로 휘어지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그 영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태양을 블랙홀로 압축한다면 지구는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지만 현재 태양의 질량으로는 중력이 약하게 작용해 궤도를 유지합니다. 이 차이는 중력의 약함이 상대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중력이 약한 게 정말 단점일까요? 물리학자들은 오히려 이 약함이 우주의 균형을 만든다고 봅니다. 중력이 너무 강하면 별과 은하가 너무 빨리 뭉쳐 블랙홀로 변하고 약한 상호작용이나 전자기력이 약하면 원자와 분자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중력의 약함은 우주가 천천히 팽창하며 별과 행성이 생길 시간을 주고 생명체가 진화할 환경을 만듭니다. 즉, 중력이 약한 덕분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거죠. 이제 재미있는 상상으로 들어가 봅시다. 만약 중력이 다른 힘만큼 강했다면 어떤 세상이 됐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오려는데 중력이 전자기력 수준이라 몸이 바닥에 찰싹부터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지구는 작은 공처럼 압축될 테죠. 반대로 중력이 지금보다 더 약하면 우리는 허공에 떠다니며 물 한 방울도 제대로 마실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상상은 중력의 약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합니다. 또 중력이 강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공룡처럼 거대한 생물로 진화했을지도 모르고 약한 세상에서는 날아다니는 생명체가 됐을 수도 있겠죠. 중력의 약함을 과학적으로 더 탐구하려면 중력자를 찾아야 합니다. 중력자는 중력을 전달하는 입자로 가정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한 상호작용의 글로온이나 전자기력의 광자는 실험으로 확인됐지만 중력자는 질량이 없고 빛의 속도로 움직여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같은 장비로 중력자의 흔적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중력자를 찾으면 중력의 약함을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할 단서가 생길 겁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중력의 약함이 추가 차원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끈 이론의 여분 차원이 사실이라면 중력은 우리 차원에서 약하게 보일 뿐 전체 차원에서는 다른 힘만큼 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초소형 실험으로 중력의 세기를 측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마이크로미터 이하 거리에서 중력의 거리의 제곱 법칙을 벗어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연구가 성공하면 중력의 약함이 차원 구조 때문임을 증명할 수 있죠. 중력의 약함이 가진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중력은 우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다룹니다. 은하를 묶고 블랙홀을 만들며 우주의 팽창을 조절하죠. 하지만 입자 수준에서는 거의 무시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과 지구 사이의 중력은 거대한데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서는 느낄 수 없습니다. 이 대비는 중력이 약하면서도 보편적이라는 독특한 성질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중력의 약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봅시다. 중력이 약하다는 건 우주의 신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행성을 탐사하며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이유는 중력이 약해서 가능했습니다. 만약 중력이 다른 힘만큼 강했다면 우주는 너무 빠르게 뭉쳐 더 이상 탐구할 대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중력의 약함은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는 동기를 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왜 중력이 가장 약한 힘일까? 라는 주제를 탐험해봤습니다. 전자기력과 비교하며 끈 이론과 우주의 균형까지 풀어본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재미와 놀라움을 안겨줬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신비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